경고, 큰 소리를 내거나 독단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경고, 이곳의 지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삼가 주십시오. 필히 이목을 끌게 될 것이며 소용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재확인시켜드리자면 대한민국의 밀양이라는 이름의 광역시는 없습니다. 이 지침서를 보기 직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귀하는 단단히 봉쇄된 어느 폐건물에 자물쇠를 풀고 진입하였거나 막차가 끊긴 지하철 정거장으로 들어온 열차에 탑승했거나 당신의 자택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이 외의 상황에서 해당 지침서를 발견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는 오배포된 것으로 습득 즉시 국번 없이 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수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이며 본기관에서 고가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특수 비품을 되찾도록 도움 주신 부분에 대해 반드시 사례하겠습니다. 만약 분명히 귀하의 자택에서 잠들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광역시에서 깨어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이 지침서를 읽고 계시다면 귀하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은 귀하와 본 기관을 포함한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천재지변에 휘말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귀하께서 자택이라고 생각하신 그곳에서 최대한 신속히 빠져나오십시오. 한시를 다투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밀양광역시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지침은 밀양에서 귀하의 무사 귀환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건물에서 나오셨다면 빛이 내리쬐는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 해당 방향 외에 깔려있는 도시의 어둠은 가까이 가지도 그쪽으로 시선을 향하지도 마십시오. 5-1번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당신이 탑승한 지하철은 막차가 아닙니다. 해당 지침서가 귀하께서 탑승하신 지하철 전동차 옆자리에 어느 순간 나타나 있었다면 믿을 수 없겠지만 해당 차량은 우리 세계의 지하철이 아닙니다. 정차하는 가장 빠른 플랫폼에서 내리시되 문이 열리기 전 반드시 차창 너머로 플랫폼이 폐허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이 붐비는 보통의 플랫폼이 보인다면 내려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정숙하게 다시 착석하시고 밖의 존재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들이 아직 당신을 해치지는 못하겠지만 밀양의 주의를 끌어서 좋을 것 없습니다. 폐허가 된 플랫폼을 무사히 지나 유일한 출구로 나온다면 눈앞에 닻이 보일 것입니다. 애석하지만 실수로 정거장을 놓쳤든 사람이 붐비는 정거장이 보였든 하나의 정거장을 지나칠 때마다 당신의 생활률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온 신경을 집중하여 올바른 정거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한 정거장을 지나치는 것은 7번까지만 허용됩니다. 8번째 정거장은 밀양 도시철도의 종점으로 현실의 인간이 이곳에 도착하고도 무사히 생활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 없습니다. 최근 조사를 통해 플랫폼에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창문 밖에 그들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다음 플랫폼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다음 정거장에서 창밖의 모든 개체는 행동을 멈춘 채 당신을 응시하며 차량에서 내리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무단 침입을 통한 유입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귀하가 사슬과 용접으로 단단히 봉인된 폐건물의 봉쇄를 뚫고 들어와 밀양에 도달했다면 현재 귀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귀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은 설령 자살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면의 존재들에게 삼켜진다면 그 끝은 결코 죽음이 아닐 겁니다. 단머리와 닷부리의 좌표는 같지 않으며 당신은 현재 닻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해당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좋습니다. 숨을 참고 눈을 최대한 가늘게 뜬 채 지금 있는 건물에서 뛰쳐나가십시오. 정체불명의 형체들이 당신을 반길 것입니다. 희미하게라도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찾아 달리십시오. 만약 사방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거나
혹은 달리는 도중 붙잡히거나 넘어진다면 어둠에 순응하십시오. 무사히 빛의 근원지에 도달하셨다면 잠시 숨을 돌리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천천히 지침을 살펴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아마도 주변에서 유일하게 불이 들어와 있을 건물이 바로 닷입니다. 건물의 간판을 자세히 보십시오. 현재까지 확인된 닷은 총 7종으로 일부 건물은 간판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윤곽으로 미루어 원래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WRBC 라디오 스테이션, 성 엘렉트라 종합병원, 밀양역, 반암리조트, 밀양경찰청 및 지방법원, 시립예술의 전당, 밀양드 어메이징 쇼핑센터. 간판을 식별한 후 본 지침서에 별첨된 7부의 추가 지침서 중 해당 닷의 지침서를 제외한 6장을 찢어버리십시오. 가능하다면 불태워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이 조각 하나라도 당신의 몸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지침서는 닷의 존재들에게서 당신을 숨겨줄 수 있도록 특수 처리가 되어 있으나 당신에게서 다른 닷의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들은 광분하여 당신을 찾아낼 것이고, 만일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주변의 주택가로 달려가 어둠에 순응하십시오. 도시의 어둠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닷에서 벗어난 구역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접근하려는 시도조차 위험하니 밀양광역시에서 움직일 때는 이 수칙을 최우선으로 지키십시오. 특히 닷의 빛이 닿지 않는 골목이나 지하실 등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무언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 세계가 아니며 그들 역시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당신이 아는 얼굴이라 해도 그러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밀양광역시의 닷은 7개입니다. 밀양산 납골묘원, 반암교도소, 밀양시청은 안전한 건물이 아닙니다. 설령 불이 켜져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모든 창문에 비정상적인 빨간 조명이 켜져 있을 것입니다. 지침서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곳이 그곳이라면 모든 수칙을 무시하고 처음 왔던 곳으로 신속히 돌아가십시오. 충분히 빠르고 대담하게 움직이면 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만약 지침을 무시하고 건물로 들어가신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디 순응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당신의 귀환은 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닷의 행동 지침은 별첨되어 있는 개별 지침서의 내용을 따라 주십시오. 1년의 탈출 과정 동안 본 공용 지침서와 닷의 개별 지침서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용을 상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귀하의 즉사 혹은 심각한 수준의 신체 훼손, 정신 이상, 반현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밀양광역시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는 수많은 실사례를 통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이후 상황은 본 기관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고, 본 지침서는 개별 닷에서의 생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밀양광역시에서의 보편적인 행동 지침은 공용 지침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경고, 본 지침서는 제1번 닷인 WRBC 라디오 스테이션에서의 행동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가 진입할 닷이 다른 건물이라면 본 페이지를 찢어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시거나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라도 소지한 채 건물에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수칙은 절대적으로 다른 수칙을 일부 어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곳은 구 WRBC 방송국 건물입니다. 귀하의 시야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아무도 없는 로비가 보인다면 잠시 아무 의자에나 앉아본 지침서를 숙지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불이 꺼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다면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때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삼가시고 벽에 최대한 붙어 당신의 존재를 숨기며 이동하십시오. 그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으므로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정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붐비는 평범한 로비의 모습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문을 닫고 뒤돌아본 지침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어딘가에 다른 지침서의 페이지 혹은 조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즉각 찢어내어 처분하십시오. 만약 해당 과정에서 로비 안의 존재들과 눈을 마주쳤다면 크게 화가 난 척하며 본 지침서를 입구 옆 쓰레기통에 던지십시오. 귀하의 생존율은 크게 감소하겠지만 적어도 0이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것들이 속지 않았다면 어둠에 순응하십시오. 중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현재 밀양광역시 전역은 전면적인 정전 상태이며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일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유로 로비 우측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역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밀양광역시는 전면적인 정전 상태이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매우 굶주렸습니다. 만약 해당 기기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 이전 희생자를 위해 조의를 표해 주십시오. 이 경우 그것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운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로비에서 벗어나십시오. 비상계단의 입구는 로비 좌측에 있는 파란 줄이 그어진 회색 철문입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비 좌측에 있는 파란 줄이 그어진 회색 철문입니다. 로비 정면에 있는 것은 반드시 중앙 엘리베이터입니다. 그 문이 파란 줄이 그어진 회색 철문이어도 문 위에 비상구라고 쓰여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회색 줄이 그어진 파란 철문은 경비실입니다. 귀하의 즉사 및 신체 훼손, 정신 붕괴, 생존 의지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을 비상구로 오인해 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비상계단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상계단 내부가 다른 곳보다 안전해 보인다고 해당 지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해당 공간은 당신에게 즉사 및 신체 훼손, 정신 붕괴, 반연실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는 않겠지만 다른 존재들 중 몇몇 또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귀하가 비상계단에 있다는 것을 알아챌 경우 그것들은 출구 앞에서 당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것이며 이 경우 당신이 무사히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숙하게 목적지로 향하십시오. 신발을 벗고 양말을 이용해 계단을 오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상계단에 들어오셨다면 귀하가 향해야 할 곳은 3층입니다. 방송국 2층은 보안실로 보안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당신과 같은 외부인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2층 층계참을 지나는데 보안문이 열려 있을 경우 1.5층 층계참으로 내려가 숨죽이고 기다리십시오. 내부 인원이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것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보안 요원과 마주친다면 침착하게 조정실에 새참 배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때 과하게 호의적인 태도도 적대적인 태도도 취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긴가민가 하다가 배달은 경비실로 전달하라고 말한 후 보안실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워하며 경비실까지 귀하와 동행하거나 수고 많으시다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탑승을 권하는 경우 귀하의 생존은 이제 귀하의 언변에 달렸습니다. 부디 그를 무사히 설득하여 어둠에 순응해야만 하는 결말에 도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4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해당 경로를 통해 주조정실 및 옥상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까지 해당 경로를 이용한 생환자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몸소 새로운 생환 경로를 개척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신다면 본 기관은 반드시 살해할 것입니다만 위험 상황에서 많은 경우에서 호기심은 독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세계의 각종 재난 상황에서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의 살해라도 귀하의 목숨보다 소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상계단을 올라 3층 비상구 문을 열면 어떠한 공간이 보일 것입니다.
진입 시 내부에 있는 존재들의 이목을 끌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지 침서에 되어 있는 특수 처리가 귀하의 현실성을 가려주겠지만 그들의 감각기관, 시야, 후각, 청각 등에 직접 감지되는 것만큼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하십시오. 방청객들과 진행자가 있는 라디오 스튜디오. 귀하는 방청석 뒤쪽으로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입장하자마자 왼쪽에 보이는 보관함에서 헤드셋을 꺼내 착용하십시오. 이때 부착된 LED에 푸른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헤드셋을 골라야 합니다. 불이 들어온 헤드셋은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이며 당신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행 중인 토크라디오 내용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헤드셋을 쓴 상태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으십시오. 이때 전방을 주시하시되 만약 누군가 당신의 팔을 붙잡는다면 화장실에 가는 중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놓아주었다면 진행자의 주의를 끌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3층을 빠져나가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가는 방향이 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앵커와 아나운서가 있는 뉴스 데스크. 귀하는 데스크 맞은편으로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진입과 동시에 앵커 개체와 아나운서 개체가 당신을 발견하겠지만 아직 방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쫓아올 수 없습니다. 주변 기물들의 모습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들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몸이 달린 비디오 카메라와 사람의 다리를 가진 마이크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방송이 중단될 것이며 그것들은 더 이상 욕구를 참을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기계실. 믿을 수 없겠지만 귀하가 계신 곳은 3층이 아닌 5층입니다. 조용히 문을 닫은 후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십시오. 2층을 내려오면 정상적인 3층 문이 보일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은 위의 모든 수칙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기계실 내부로 진입하거나 그것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밀양광역시의 모든 기계는 매우 굶주렸습니다. 중앙 엘리베이터 무척 죄송한 말씀이지만 닻은 당신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도 계속 같은 엘리베이터가 보일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십시오. 주조정실. 3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오시면 방송국의 주조정실이 보일 것입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는 부조정실에서 그것들이 당신을 발견하고 아우성칠 테지만 그것들은 절대 주조정실 유리를 부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유리 쪽을 눈에 담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청각 또한 차단하십시오. 주조정실 내부의 다른 기계들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금색 빛을 내뿜는 메인 스크린 앞 마이크로 접근하십시오. 그것이 입을 벌리면 해당 지침서를 먹이십시오. 그런 후 우리를 대속한 멸절의 감읍들이나 저는 아직 더 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천장이 갈라지며 사다리가 내려온다면 성공입니다. 그것이 반응하지 않거나 스크린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면 당신의 신체 일부를 그것의 입에 넣은 후 위의 말을 반복하십시오. 3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올라왔으나 부조정실 내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둠에 순응하십시오. 서버실 올바른 과정을 거쳐 5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오르셨다면 흰색 하드웨어가 빼곡한 서버실이 보일 것입니다. 5층 바깥쪽과 아래층에서 소름 끼치는 굉음이 들리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질주하십시오. 그들이 기계실과 엘리베이터를 막아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분입니다. 옥상. 방송국 옥상에 도달하시면 헬리포트가 보일 것입니다. 헬리콥터 로터음과 함께 금빛의 빛기둥이 솟아오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정신을 차리면 당신은 현실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도달할 지점인 방송국 본부 건물은 일반인 통제구역이므로 본 기관 대원들이 귀하의 신변을 보호하러 올 때까지 현장 안전요원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후의 일은 본 기관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귀하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어서와 길을 잃은 어린 양. 당신은 나름대로 착하게 산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런 천국에 온 거겠지 뭐. 그래. 틀림없는 천국. 고통도 목마름이나 배고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완전한 천국. 그런데 초쳐서 미안한데 당신 지금 좆된 거야. 여긴 당신 말곤 없어. 당신이 할 것도 없지. 여기에 영원히 남고 싶어. 그건 아니겠지. 그럼 이것부터 보고 밖으로 나가자. 가능하면 빨리. 나 2번 경고 안 한다. 시간도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믿고 싶지 않으면 그냥 쪽지를 그냥 아무 곳에나 버려. 이 쪽지는 당신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라질 거야. 쪽지를 버리고 뒷일은 내 알 바 아니니 당신 마음대로 해. 여기까지 본다는 건 나가고 싶다는 거겠지. 그럼 잘 들어. 무조건 기억해. 여긴 당신만의 천국이야. 명심해. 이곳에 당신이 아닌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 당신이 어디에 천국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의 천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건 당신과 천사, 악마뿐이야. 가끔 천사나 악마가 스스로의 모습을 속이고 올 때가 있는데 그 어떤 천사도 악마도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속이지는 않거든. 그런데 당신 외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가서 이곳에 좀 더 남자던가 혹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 당신은 천국에 와서 이젠 죽지도 않고 고통도 느끼지는 않으니 저 따라다니는 존재가 무엇이든 괴물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 갇혀서 영원히 그것이나 쫓아다니다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걸? 잠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봐. 당신 천국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니까. 먹구름이 끼어있는 하늘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폐허. 당신 운이 엄청 좋네. 당신이 어디로 향하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사 혹은 악마와 마주할 거야. 그 밖에 널 위협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절대 천사가 너에게 말을 걸어오더라도 절대 대답해선 안 돼. 이곳은 그놈들의 영향력이 약해. 당신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모르니까 아무 곳에나 질문이나 말을 거는 거지. 혹시나 누군가가 들을까 하고. 근데 너가 그 말에 대답한다. 혹은 먼저 말을 건다. 그 말은 천사들에게, 악마에게 위협받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 그 후에는 좆된 거지. 악마들도 머리는 있어서 굳이 천사들과 마주하는 걸 꺼려하거든. 그럼 넌 여기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천국으로 보내질 거야. 그리고 천국으로 보내지면 알지. 그땐 탈출구도 없는 거야. 악마를 마주했다면 5번의 세부 항목에 따라 행동해. 널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줄 거야. 대가는 좀 받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과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드넓은 평야. 당신은 가장 일반적인 부류의 사람이야. 대부분은 이곳으로 오고 또 이곳에 갇히지. 걱정 마. 내 지시만 따르면 그래도 사랑률은 높으니까. 일단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나 옷을 버려. 가급적 땅바닥에 묻으면 더 좋고 땅에 묻든 멀리 버려두든 다 끝났으면 해가 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명심해. 해가 떠 있는 곳 반대 방향이야. 만약 해가 2개가 떠 있다면 해가 떠 있는 곳을 유심히 바라봐. 하나가 해의 모습을 한 눈동자라면 서둘러 움직여. 너가 옷을 벗은 시점에서부터 너가 탈출할 생각이라는 걸 눈치챘으니까. 만약 둘 다 해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아무 방향이나 움직여. 혹시 알아? 아주 적은 확률로 너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만약 해가 3개 이상 떠 있다면 유감이야. 쪽지도 땅바닥에 묻어두든가 버리던가 해. 이제 쓸모 없을 테니까. 사방이 발목까지 차오른 호수 위에 떠있는 기차역. 저런, 당신 선행을 좀 많이 했구나. 당신은 평범한 사람보다 선행을 많이 해서 이곳에 도착했어. 당연히 탈출하기도 힘들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곳에 온 사람들 중 이곳에서 탈출한 사람이 없지는 않으니까. 당신은 마음 내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 절대 멈추지는 않고 또 절대 포기하지 마. 혹시 알아? 너가 그곳에서 탈출한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새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신전 내부 혹은 1-1을 제외한 신전이 보이는 곳. 축하해. 이 쪽지는 이제 필요 없어. 평생 착하게 살았던 자신을 원망하며 신전 안에서 영원히 고통 없는 삶을 즐기라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너 키의 2배 정도 크기가 되어 보이는 나무가 하나 보일 거야. 그 나무 아래를 유심히 봐. 그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안심하고 그 방향으로 쭉 나아가. 만약 어느 부분이 없는 조각상을 마주한다면 그 조각상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해. 어느 곳을 바라봐도 손상이 없다면 안심하고 갈 길 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조각상이나 나무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 그거 신성모독이다. 만지는 순간 이곳보다 더한 곳에서 영원히 불탈 거야. 만약 어딘가가 손상이 되었다면 눈을 감고 그 부위를 공언한다고 생각해. 그저 생각뿐이면 돼. 너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나마 너가 없어서는 안 될 부위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만약 조각상이 없는 부위가 너가 살아감에 있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부위. 머리, 가슴, 상반신 전체나 가슴 아래 하반신이라면 그냥 이 쪽지를 나무 뒷땅에 곱게 묻어둬. 그리고 이 쪽지는 그냥 미친놈의 헛소리로 생각해.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할 거야. 만약 나무에 기댄 천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축하해. 당신 엄청 운이 좋네. 눈앞에 천사에게 다가가 가장 오래된 악에게 영광을 이라고 속삭여줘. 천사는 기괴하리만치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너에게 거래를 제안할 거야. 이때 너는 그 거래 조건을 수정하거나 혹은 제안을 거절할 수 있어. 너가 듣기에 괜찮은 조건이라면 수락해. 다만 이때의 악마는 너의 물질적인 것이나 신체보다는 기억이나 정신적인 면을 원하니 주의해. 궁금하면 해봐. 나야 뭐. 너가 껍데기로 남든 말든 상관없잖아. 알려줬으면 됐지. 가도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면 희망을 잃지 마. 너가 멈춰설 때까지 나무가 나올 확률은 언제나 존재하니까. 하지만 너도 사람이니 언젠가는 지치겠지. 그러다가 더 이상 도저히 걷지 못하겠다. 이제는 더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쪽지는 그냥 아무데나 버려. 가급적 희망도 같이 버리면 좋고. 나무를 지나쳐서 걷다가 보면 가끔 주위가 현실로 변하는 때가 종종 있어. 그거 네가 너무 많이 지쳐서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된 거거든. 제발 그거 믿고 옆으로 빠지거나 멈추지 마라. 설마 천국이 그렇게까지 악랄할까 싶냐? 꼬우면 믿든가 말든가. 거듭 말하지만 난 너가 여기 남든 말든 상관없어. 선택은 전적으로 너 몫이야. 책임도 물론 너가 지는 거지. 길을 걷다 보면 서서히 이 천국에 너 몸이 물들 거야. 너가 먹지 않아도 되고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 시간 끌리면 너만 답이 없어지는데 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힘들고 지친다. 이러다가 진짜 쓰러질 것 같다. 혹은 그러면 너 몸의 신체 부위를 공언해. 어디든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너 삶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너가 바친 곳의 양에 비례해서 잠깐이나마 괜찮아질 거야. 공언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 탈출 못하면 다 의미 없다. 당장엔 뭐 티도 안 나니 겁낼 필요도 없고 물론 그렇다고 다 바꿔먹으라는 것도 아니다. 자세한 건 아래 참고 너가 아주 성실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악마를 마주하게 될 거야. 그 악마의 외형은 정말 다양해. 어떤 때에는 마치 그림으로 그려낸 듯한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너에게 친근한 누군가로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인간이 아닌 물건이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이제부터 너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 악마에게 거래를 요청해. 그럼 100이면 100. 너 정신이나 너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요청할 거야. 혹은 말을 돌리면서 너가 혹할 만한 제안을 너에게 건넬 텐데 이거 호구 잡는 거다. 넌 무조건 탈출만 요구하고 대가도 신체를 걸어야 해.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신체만 대가로 걸 수 있고 내가 위에서 공언을 많이 하지 말라 한 이유기도 해. 공언한 신체는 너 거 아니다. 그건 신의 것이지. 너가 공언한 위치를 잘 외워라. 한 번이라도 이미 공언한 곳을 거래 조건으로 꺼내면 뭐 다음은 알아서 생각해라. 그리고 악마들은 외부 신체 말고 내장도 거래 대상으로 걸 수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심장이나 폐 이딴 거 걸면 탈출해도 바로 뒤지는 거다. 그리고 곧바로 천사 앞으로 끌려가겠지. 이번에는 악마와 거래를 했다는 중죄를 지은 채로. 그럼 너가 탈출하려고 거래하면 죄 짓는 거 아니냐고? 꼬우면 쪽지 버려라. 아직 안 늦었다. 악마와 천사를 구별하는 법은 간단해. 눈앞에서 공언을 하면 되니까. 아주 작은 양이라도 눈앞에서 공언을 하면
천사는 그 신실함에 너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일 거야. 뭐 반대로 악마라면 너가 거래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줄어든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선 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부디 그때도 너가 거래로 내세울 부분이 많이 남아있길 빌게. 만약 악마와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면 넌 너 방 안에서 깨어날 거야. 다만 너가 거래 조건으로 내건 신체와 너가 신에게 공헌한 신체는 사라져 있겠지. 걱정 마, 고통은 없어. 그리고 애초에 살았으면 된 거 아냐? 너가 끝까지 살아남길 빌게. 살아서 꼭 발버둥치다 희망을 버리길. 삼약청소년학교 이후 삼약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삼약학교는 자라의 섬 유일의 청소년 학교입니다. 제829대 어셔리 국왕께서 설립하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약학교에서의 즐거운 생활을 바라며 아래 신입생 안내 규칙을 꼭 필독하셔서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학생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아래의 소지품이 배급됩니다. 삼약학교의 로고가 붙은 크로스백, 푸른 빛의 주스 3병 음용하는 용도입니다. 붉은 빛의 주스 3병 뿌리는 용도입니다. 비비탄 총 2개, 푸른색 붉은색, 푸른 빛의 비비탄 총알 1병, 백알, 자신에게 쏘는 용도입니다. 붉은 총과 달리 푸른 총은 심장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 총알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붉은 빛의 비비탄 총알 1병, 백알, 상대에게 쏘는 용도입니다. 매달 소지품을 배급받을 때마다 수량을 꼭 확인하십시오. 총알은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도 되니 병이 훼손 없이 온전히 들어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항상 총에 총알이 넉넉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소지품들은 당신과 당신 학우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씻을 때와 잘 때를 제외하고는 비상시를 대비해 가방을 착용하시고 씻을 때와 잘 때도 항상 가방을 주변에 두십시오. 만약 배급받은 가방에 삼약학교의 로고가 붙어있지 않다면 그것을 배급해주신 선생님께 돌려주십시오. 열어서 안을 보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새 가방을 주실 겁니다. 삼약학교의 로고는 외지인의 자라의 국기 배지와 같이 당신의 심장을 보호합니다. 만약 배급받은 가방의 로고가 붉은 빛이라면 절대 그것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방의 내부는 이미 그것들로 점령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급해주신 선생님께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며칠간 학교 외 시설로 격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이 항목을 볼 수 없습니다. 1번 항목으로 넘어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다른 학우들과 달리 가방을 배부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당신이 삼약학교의 학생도 자라애인도 인간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삼약기숙에 오시면 당신을 안전하게 무탈하게 인간계에서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약학교는 자라의 섬의 두럼 안에 위치합니다. 간혹 다른 곳에 있는 삼약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다 한들 그곳은 삼약학교가 아니니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다른 지역의 삼약학교에 출입했다면 아래 부속 항목들 중 하나를 따르십시오. 탈출 후 당신은 며칠간 학교 외 시설로 격리될 수 있습니다.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신의 탈출 유무와 상관없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푸른 빛의 음료를 마시거나 푸른색의 비비탄 총을 왼쪽 가슴에 겨눈 후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당신은 에덴에서의 행복한 영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의 그것들과 싸우십시오. 붉은 빛의 음료나 붉은색의 비비탄 총을 사용하십시오. 그것들과 맞서며 들어오셨던 입구로 빠르게 나오시면 됩니다.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맨몸으로 그것들과 맞서며 들어오셨던 입구로 빠르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당신이 탈출하지 못하더라도 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가방을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삼약학교에는 남학생만 재학합니다. 몇백 년 전 모종의 사건 이후로 여학생의 삼락학교 입학은 현재까지 불어대고 있습니다.
교내 또는 학교 근처에서 삼약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발견한다면 하의와 명찰을 살피시고 다음에 부속 조항을 따르십시오. 무릎이 덮일 정도의 긴 교복 스커트를 입은 스테파니를 발견한다면 되도록 그녀와 친해지십시오. 스테파니는 아주 선하고 여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는 이상 그녀는 반드시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짧은 교복 스커트를 입은 조세핀을 발견한다면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말고 그녀에게 존댓말로 인사하십시오. 조세핀은 학교를 휘어잡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무시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니 안심하시고 갈 길을 가셔도 좋습니다. 절대 그녀에게 거슬릴 만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삼약 체육복을 입은 긴 머리의 마리 또는 화나를 발견한다면 학교 내부나 근처에서는 대마를 피울 수 없음을 알려주십시오. 마약 중독자였던 그녀는 크게 실망하고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녀에게 절대 푸른빛 음료나 파란색 비비탄 총, 푸른빛 비비탄 총알을 걸리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음료가 둘 중 누구의 입에 들어갈지, 총구가 둘 중 누구의 심장을 겨누게 될지는 오직 마리와 화나만 알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조세핀, 마리, 화나를 제외한 여학생을 마주한 경우 후술된 3번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녀를 무시하셔야 합니다. 높은 확률로 그것들의 변장입니다. 삼약학교에서는 자라헤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습니다. 삼약학교에는 순수 자라헤인만 입학 가능하며 자라헤인은 오직 자라헤어만 사용함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타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또는 그녀에게 타파코 선생이 찾는다고 알려주십시오. 그 또는 그녀는 타파코 선생을 아주 잘 따릅니다. 그리고 타파코 선생은 그 또는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알고 있는 유일한 선생입니다. 당신이 쉽게 알아챌 만큼 아주 어려 보이거나 아주 늙어 보이지만 삼약 교복을 입은 남성이 타파코 선생을 찾는다고 하면 타파코 선생이 오늘 결근하셨다고 하십시오. 사실과 무관해도 타파코 선생이 바로 근처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타파코 선생의 얼굴을 아직 모르며 자신의 오랜 친구를 데려간 그를 원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파코 선생을 위험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위험은 곧 삼약과 자라의 섬의 위험입니다. 본교에는 지하 3층까지만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교에는 지하 4층과 그 아래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 2층부터는 학생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이 지하 4층에 위치하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스테파니를 부르십시오. 스테파니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눈을 떴을 때 스테파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경악하거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눈을 떴을 때 스테파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경악하거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2-1 항목에 쓰여 있듯이 그녀는 아주 여린 학생입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스테파니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그녀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는 그녀만 알고 있습니다. 지하 4층에 있는 당신을 다시 올라가게 해줄 단 하나의 존재는 스테파니입니다. 지하 4층에서는 그 어떤 색의 물약도 총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도 믿지 말고 오직 스테파니만 믿으십시오. 지하 5층부터의 층에 당신이 존재하게 된다면 당신은 모든 교칙과 규칙을 어기고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지하 4층 아래부터의 공간은 학교 재량 외의 공간입니다. 삼약학교의 급식에는 과체류 외에 날 것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덜 익은 것은 그냥 섭취하셔도 무방하지만 아예 날 것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날고기나 날생선으로 변장 가능하나 뜨거운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삼약학교에는 기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눈에 0-3 조항이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눈에 삼약기숙이라고 쓰인 건물이 보인다면 다음의 부속 조항을 따르십시오. 절대 삼약기숙 건물 내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들어가고 싶은 약한 호기심이 생긴다면 교무실에 전화하시고 당신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교무실의 모든 선생들은 해당 상황의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십니다. 만약 들어가고 싶은 강한 충동이 느껴질 경우 빠르게 푸른 빛의 음료나 푸른 비비탄총을 사용하십시오. 에덴에서의 영생이 그들과의 삶보다 낫습니다. 삼약기숙 건물 내로 들어간 경우 푸른 빛의 음료나 푸른 빛의 비비탄총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붉은 빛의 음료나 붉은 비비탄총을 사용하십시오. 어떻게든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하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깨어나면 당신은 당신의 방 침대 위에 안전히 누워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들어오셨던 곳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입구로 나가셨다면 당신은 모든 교칙과 규칙을 어기고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그 밖으로부터의 공간은 학교 재량 외의 공간입니다. 삼약학교에서는 반세기 전부터 물리학 강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과거 물리학 강의는 지하 3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늙은 선생의 물리학 강의를 듣고 있다면 강의 중 손을 들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냐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선생의 나이를 구별하기 힘드시다면 칠판의 판서를 살피십시오. 큰 글자의 날림체라면 늙은 선생이 맞습니다. 만약 선생이 허락한다면 차분히 교실 뒷문을 열고 눈앞에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붉은 빛의 음료나 붉은 비비탄총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의 방해가 사라진다면 차분히 교실 뒷문을 열고 눈앞에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시면 됩니다. 교실 앞문은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계단 외에 다른 계단을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몇 개의 층을 올라가든 당신은 지하 3층에서 벗어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젊은 선생의 물리학 강의를 듣고 있다면 푸른 빛의 음료나 푸른 비비탄총을 사용하십시오. 선생의 나이를 구별하기 힘드시다면 칠판의 판서를 살피십시오. 작은 글자로 또박또박 적혀 있다면 젊은 선생이 맞습니다. 그는 인간만이 화장실을 찾음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 간의 연애 및 성적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 시 퇴학 조치합니다. 그들은 완강한 호모포비아 증세를 보입니다. 선생과 학생회에 걸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면 사랑하는 그녀에게 붉은 비비탄을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대상을 없앤다는 것이 큰 결정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약학교는 국립학교입니다. 따라서 삼약학교에는 이사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사장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학교가 사립학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삼약학교는 당신의 진로와 꿈을 응원하며 원하는 대학에 온전히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을 환영하며 이사장 아드리안 커너. 삼약대학교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삼약대학교의 교장 리처드 해리슨입니다. 삼약대학교는 삼약청소년학교를 졸업하신 여러분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진로를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자라의 섬 유일의 대학교입니다. 제829대 어셔리 국왕께서 설립하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약대학교에서의 즐거운 생활을 바라며 아래 신입생 안내 규칙을 꼭 필독하셔서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삼약대학교에서는 삼약청소년학교에서와 같이 모든 재학생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소지품이 배급됩니다. 삼약청소년학교에서의 0번 규칙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삼약대학교의 입학 조건은 삼약청소년학교의 졸업입니다. 따라서
5년간 청소년학교 과정을 거친 모든 입학생분들은 삼약 청소년학교의 배급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배급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거나 불량 로고의 가방을 그대로 들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학생이 아니니 신속히 붉은 빛의 음료나 붉은 비비탄총을 사용하십시오. 삼약대학교는 공과대학, 군사대학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술대학은 과거부터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큰 화통을 메고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이 있다면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그와 눈이 마주치거나 약간 스치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그는 친구들에게 화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화통안을 구경한 학생들은 모두 자라애궁의 특수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미술대학 신입생이라며 건물동의 위치를 묻는 학생이 있다면 미술동은 404동이라고 알려주십시오. 삼약대학교는 202동까지만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눈에 404동이 보인다면 신속히 푸른 빛의 음료나 푸른 비비탄총을 사용하십시오. 설립 이래 404동으로부터의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따라서 대처 매뉴얼 또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약대학교에서는 학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대로변의 삼약식당, 3대 식당, 대학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 좋고 질 좋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막식당을 발견하시더라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막식당에서는 당신이 식사를 하는 주체가 아닌 식사를 당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3번은 공과대학, 5번은 군사대학 학생들을 위한 조항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학과 학과의 매뉴얼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삼약공과대학은 건축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식품공학과의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약청소년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삼약대학에도 물리학 강의는 진행되지 않으며 물리학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신을 차려보니 물리학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삼약청소년학교 규칙의 8번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마 삼약청소년학교의 지하 3층에 계실 것입니다. 화학공학과 학생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화학공학동의 지하층은 폐기구 보관소입니다. 지하층에는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붉은 빛의 음료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주스가 그것만을 녹이지 않는다는 것은 화학공학과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음료 제조 실습 시간에는 반드시 특수 제작된 보호복 및 방독면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제조 과정에서의 약품은 유통되는 약품보다 더욱 강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습 시간엔 항상 조심하십시오. 만약 보호복 및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 실습에 임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붉은 빛의 음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생은 교수와 조교의 감독하에 모든 장비를 안전하게 착용하고 실습을 진행합니다. 만약 보랏빛의 음료를 제조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를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저희 측에서 수차례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랏빛의 음료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랏빛 음료의 효과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것의 심기를 건드려 보랏빛 음료의 효과를 알아내는 첫 번째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식품공학과 학생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식품공학동에는 실습 3실까지만 존재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식품공학동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포장해온 음식은 드셔도 상관없으나 그 음식 또한 식품공학동에서 개봉된 상태로 4시간 이상 머물렀다면 폐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식품공학과의 여러 음식을 많이 관찰했으므로 빠르고 쉽게 변장할 수 있습니다. 식품공학동에서 실습하실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위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들은 날곡이나 날생선으로 변장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에 위배되는 모든 조항은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식품공학동의 실습실에서는 수비드 형식의 조리법을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것을 두려워하지만
갑작스런 온도의 변화에만 민감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실습사실에서 사시미를 뜨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사시미를 뜰 때는 촉감이 중요하므로 장갑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삼약대학교 도서관은 교문 옆 삼약굿즈 가게가 있는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3층입니다. 지하 1층은 보존서고입니다. 보존서고에는 많은 베스트셀러와 값비싼 서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 오셔서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삼약군사대학은 육군사관, 해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군사관생도를 위한 매뉴얼입니다. 육군사관동의 3층 훈련장은 오직 육군사관생도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육군사관생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삼약대 타과 학생이나 교직원인 경우 정중히 이곳은 육군사관생도만 사용 가능한 곳임을 알리십시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직원 아이디카드를 목에 맨 여성이 훈련 중이라면 붉은 빛의 음료나 붉은 비비탄총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학교에서는 8년 전 교직원으로부터 모든 아이디카드를 회수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아이디카드로 해당 교직원의 모습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육군사관동은 203동이 아닌 202동입니다. 만약 203동에 들어가셨다면 다음의 매뉴얼을 따르십시오. 203동의 전등을 절대 켜지 마십시오. 휴대폰 화면이나 손전등 등 작은 불빛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에 매우 민감하고 불빛은 그들이 당신의 모습을 더 잘 파악하게 합니다. 2층 중앙계단 근처 소초실을 찾으십시오. 당신과 같은 처지의 시체들이 문 앞에 쌓여 있을 것이니 찾기 쉬울 것입니다. 소초실 안책상에는 많은 종류의 주사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초실 밖으로 챙겨나와 사용하십시오. 다음 학생을 위한 배려입니다. 203호에서는 음료나 비비탄총의 효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주사기가 당신이 편히 세상을 뜨도록 도울 것입니다. 만약 소초실에 주사기가 없다면 계단을 오르십시오. 아무리 올라가도 2층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당신이 한계에 다다를 즈음 밝은 세상에 보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끈기를 지닌 학생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히든 플로어에 에덴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영생을 즐기십시오. 육군사관동은 204동이 아닌 202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202동까지입니다. 경위가 어찌됐든 204동으로 들어가셨다면 당신은 모든 교칙과 규칙을 어기고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그 밖으로부터의 공간은 학교 재량 외의 공간입니다. 해군사관생도를 위한 매뉴얼입니다. 해군사관에서는 절대 동절기에 바다에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소에는 매우 온순하지만 인조적인 물의 움직임에 겨울잠에서 깬다면 몹시 사나워진다는 것은 자라의 섬에 처음 방문한 외지인도 아는 사실입니다. 자라의 섬의 국칙은 삼약대의 교칙 및 규칙에 우선합니다. 삼약대 근처에서 붉고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자신이 삼약대 교수라고 주장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교수님의 강의를 기다려왔다고 호들갑을 떨어주십시오. 그러나 절대 논문 등 업적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녀는 아주 오래전 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망했습니다. 절대 그녀에게 붉은 빛의 음료나 붉은 비비탄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일반적인 그것들과 달리 원혼일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효력이 작용하지 않을 뿐더러 화를 푹 돋아 이승에서 더 오래 망명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위 조항은 7번까지 작성되어 있으며 4번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4번의 조항이 적혀 있다면 그것을 빠르게 불태우십시오. 소지하고 다닐 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본교 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삼약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진로와 꿈을 찾아 떠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을 환영하며 제814대 교장 리처드 해리슨 보내준 메일 잘 받았어.
너가 어느 날 너의 주위를 배회하는 누군가를 느낀다면, 무언가가 너의 턱 밑까지 추격해와 숨쉬기 힘든 느낌이라면, 너는 도플갱어를 만난 거야. 놀랄 것 없어. 그것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섞여서 살고 있어. 너가 몸을 빼앗겨도 너는 사라지지 않아. 그건 너보다도 더 너답게 너의 자리를 대체할 거야. 하지만 너의 존재가 사라지기 싫다면 내 말을 들어. 놈의 존재를 확인해. 베개 밑에 너 사진을 넣어둬.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주문을 외우고 너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잠에 들어. 꿈속에서 너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쳐야 해. 거울에 비친다면 10중 8구 그것은 너 기우일 뿐이야. 하지만 거울 속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으면 활동하기 시작한 거야. 그것과 힘으로 대적하려 해서는 안 돼. 총이나 무기로는 혼자서 이길 수 없어. 더군다나 그것이 너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인간이 아니야. 너는 너로서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그건 너를 죽이고 차지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게다가 너가 섣불리 힘으로 없애려 한다면 그건 더욱 강해질 수 있어. 만약 너가 연인이 있다면 연인이 도플갱어인지 확인해봐. 연인의 사진을 잠들기 전 너의 베개 밑에 넣어둬. 연인이 거울 속에 갇혀있는 꿈을 꾸면 너 연인은 도플갱어야. 너 연인이 일반인이면 대부분의 경우 너를 미친놈 취급할 거야. 물론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면 도와줄 확률도 있지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6번으로 이동해. 연인이 없어도 6번으로 이동해. 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털어놔. 여기서 절대 상대방이 도플갱어인 걸 알아차렸다고 티내면 안 돼. 무대 위의 관객이 연극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배우가 얼마나 화가 나겠니? 모든 걸 털어놓았다면 그날 밤 그 사람은 사라져 있을 거야. 배우는 관객 대신 또 다른 배우가 자신의 무대 위로 올라서는 걸 원치 않을 거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를 꼭 안아주면 돼. 모든 일은 끝마쳐져 있을 거야. 너는 안전해. 죽는 순간까지 연인의 정체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티내면 안 돼. 그러면 너 인생의 최고의 배우가 되어 너를 위해 헌신할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너 연인이 몇 달, 몇 년 혹은 평생 동안 사라질 수 있어. 별일 아니야. 그 사람은 도플갱어와 싸운 후유증으로 잠시 쉬러 간 거야. 그 자신이 누구보다 원해서 한 일이니 너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언제라도 그를 다시 만나면 제필란테스 꽃을 선물해 주길 바래. 너 연인이 돌아오지 않고 너를 추격하는 느낌이 거세진다면 그건 도플갱어가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야. 지체 없이 6번으로 이동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해. 여기서부터는 너 스스로 대적하는 방법이야. 일단 끊임없이 이동할 준비를 해. 그것은 계속해서 너의 위치를 느끼고 알 수 있어. 최대한 이동을 많이 해서 그것에게 혼란을 줘야 해. 모든 가족과 지인의 연락을 끊어야 해. 그들이 너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너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어. 터키의 이스탄불로 향해. 그곳에서 아야소피아 성당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골동품 상점을 찾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거기서 유일하게 빨간색 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면 그곳 주인한테 영어로 말을 걸어야 해. 번역기를 써도 좋아. 단, 이때 절대로 도플갱어를 죽이는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너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주인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척 할 거야. 3분 정도 영어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할 거야. 이때 도플갱어를 죽이는 책을 팔아달라 말해. 그런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당신의 신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 당신에게 그런 책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의 신에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마지막으로 그가 그 책의 가격을 말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나와. $10,000부터 수십만 달러까지 가격은 너를 쫓는 도플갱어의 강함에 따라 다 다를 거야. 빚을 내서라도 지불해야 해. 돈보다 너 삶이 더 소중한 거니까. 남자는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책을 건네줄 거야. 만약 돈을 지불할 금전적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어. 이스탄불의 마지막 여행을 즐긴 뒤 도플갱어를 받아들여. 그 남자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업할 시간이 필요해. 모든 준비가 마치면 너한테 연락이 갈 거야. 그를 믿어. 그는 이런 일을 100번도 더 했으니까. 그 사이 숨어 지내라 할 건데 가급적이면 남미 쪽을 추천할게. 너가 남미 출신이면 다른 곳으로 가고 주인이 연락할 때까지는 숨어 지내야 해. 보통은 1주에서 3달 정도 걸릴 거야. 이 사이 놈은 안간힘을 다 써서 너를 찾아내려 하겠지. 밤에 잠에 들었을 때 꿈속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너가 천장에 누워 있었다면 그 즉시 거처를 이동하도록 해. 그것은 너의 위치를 찾았다는 신호야. 연락이 온다면, 그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되돌아가. 이제 그곳은 당분간 안전해. 의심할 것 없어. 그 사람이 너가 당하지 않게 이미 손을 써둔 거야. 이제부터 가족과의 만남 등을 제치고 최우선적으로 책의 내용을 실행에 옮겨. 그 어떠한 것보다 너의 삶이 우선이야. 너 삶을 잃어버리면 가족과의 재회는 불가능해. 가장 신속하게 책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 책의 내용은 너를 쫓는 도플갱어에 따라, 너의 상황에 따라 바뀔 거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단, 여기서 누가 추적해오는 느낌이 든다면 행동을 조심해야 해. 놈이 근처에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너를 건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빠르게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녀석에게 들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놈에게 너가 뭘 하는지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니까.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도플갱어를 죽이러 갈 거야.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긴 잠을 청할 거야.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 꿈속에서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가도 몇 달이 지나가도 걱정하지 마. 그것은 꿈일 뿐이야. 기나긴 악몽은 꿈에서 깨면 하룻밤 사이에 찰나가 될 거야. 운이 좋다면 넘어가겠지만 대부분은 꿈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다리가 나올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천둥은 모든 것을 꿰뚫는 것처럼 보여도 너의 가슴이 평온하다면 너 몸을 통과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 평온함이야. 벼락이 너의 머리 위를 몇 번씩 내리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리를 건너. 그 다음 다리 너머의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의 복도를 걷다 보면 쇠창살과 함께 감옥 구간이 보여올 거야. 감옥 안에선 너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너를 비난하고 있겠지. 그들은 너를 도플갱어로 몰아갈 거야. 많이 억울하겠지만 최대한 너 자신이 도플갱어가 아님을 증명해. 이건 분명히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어. 복도 끝에 커다란 감옥 안에 너 스스로를 가둬. 저 앞에서 도플갱어가 비명을 지르며 너를 쫓아올 거야. 너가 16번에서 충분히 해명했다면 너 가족과 지인들이 잠시나마 시간을 끌어줄 거야. 아무런 의심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느끼지 마. 그 괴물이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난동을 피워도 미동도 하지 마. 그 시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지만 견뎌야 해. 그저 감옥 안에서 그것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 놈의 몸이 재 가루로 변한다면 감옥 문을 열고 나와. 너는 침대에서 눈을 뜰 거야. 도플갱어는 죽었어. 너의 삶은 온전히 너의 것이야. 너를 잃지 말고 살아가도록 해. 언제든지 또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너의 오랜 친구가